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오늘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색다르네요. 멋있어요? 네. 아이, 왜 그러세요? 아닌 거 알면서. 멋있어요. 네. 어쨌든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예. 밖에서 잘 들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이 각각 키워드를 꼽아 주셨는데 한 분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탈,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민주당 의원들 후쿠시마 방문, 이렇게 꼽아 주셨습니다. 저도 민주당 의원들 네. 일탈 이렇게 뽑을 걸 그랬네요. 방문이라는 점잖은 표현을 썼는데 방문. 현 변호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일탈이라는 단어도 제가 썼으면 아마 더 뭐 폭망 뭐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작가님 있으셔가지고 일태가 쓴 것 같아요. 네. 현근택 변호사 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최근 이제 지금 김기현 대표가 들어서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지금 뭐 최고위원들이 아마 거의 당선된 순서대로 거의 한마디씩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수석 최고 되신 분이 3마디 하셨으니까 네. 그 밑에 2등, 3등, 4등 하신 분들도 한마디씩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룰을 바꿀 때부터, 그러니까 룰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 당원 100%를 할 때부터 네. 어느 정도 이제 예견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보다는 당심, 당원들의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론이라든지 일반인들의 시선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본인의 지지를 했던 사람들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일탈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김기현 후보가 갖고 있는 한계다. 이게 벗어나기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갈수록 태산이다. 네. 밥 공기 막 물어놓고 뭐 SNS에 올리고 하던데. 아니 먼저 현근택 변호사님 네. 좀 사과하셔야 될 부분. 사과를 해야 돼요? 김병민 최고가 2등을 했는데 김병민 최고는 빠졌네요. 지금 안 말 하고. 실언 안 했어요. 지금 유일하게 김병민 최고에게 아이고,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좀 사과하십시오. 1등, 3등, 4등만 그러는 거예요? 2등은 아니고? 사과하세요. 뭐 이런. 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난감한 상황이죠. 네. 지금 뭐 김기현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사고치고 있으니 선거도 치고 자기 지역구에서. 선거 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최고위원 회의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했고 또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으로 수습이 될까? 저도 큰 걱정입니다. 진짜. 수습책이 있을까요, 현 변호사님? 김기현 대표 오늘 세게 최고위에서 오늘 세게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가 갖고 있는 한계가 이제 결국 용산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거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내용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은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거 예상이 됐고, 네. 그러면 여당의 최고위원 정도 되면 우리는 이런 대안을 내겠다.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정책을 만들든지 그런 걸 우리 고민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할 만한 뭐 준비가 안 돼 있고, 일단 준비도 안 돼 있고 고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생 119 만들어서 한다는 게 뭐 밥 한 공기 한 그릇 비우자 얘기인데, 아까 어떤 방송 같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럼 먹던 밥을 버리지 다시 뭐 모은 건 아닌데 네. 한 그릇을 비우든 말든 똑같은 거 아니냐. 어차피 갖고 오면 네. 그거를 반만 남긴다고 그걸 쓰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렇죠. 그냥 밥 2그릇 더 먹기 뭐 이랬으면 차라리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말이 되는데, 어차피 버릴 거 한 공기로는 안 된다. 어차피 한 공기 갖고는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좀 틀렸어요. 제가 보니까 밥 한 공기 더 먹기. 한 공기 더 먹기. 예, 원 플러스 원. 1+1 이렇게 해야 돼요. 두 그릇 먹기. 두 분이 너무 신나서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당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즐거워하시다니. 아니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집권 여당이 제대로 국민의 삶을 살피도록 네. 우리가 응원해주고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장 소장님께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조수진 의원 할 말 없으니까 저렇게 말 돌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민생 119에서 정말 그 얘기가 나왔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했다니까요. 정말 했다잖아요. 했대요? 일단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아니 그 전에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조치가 처음에 미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김재원 최고위원 말실수했을 때 아주 그냥 윤리 바로 열어가지고 징계해버리면은 최고위원들이나 당직자들이 말조심했을 텐데 네. 그냥 긴장도가 떨어진 것 같다. 아, 나는 이제 뭐 최고위원 됐으니까 나는 내년 공천 받는 거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정치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팀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김기현 대표에 대한 정치력, 리더십, 권위 이런 것들을 전혀 최고위원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김기현 최고위원이 지금 거의 한 3번째 경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은 중간중간 계속 나올 수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KBS가 잘못한 것 같아요. KBS가? 아니 지금 저 급이 낮다는 얘기도 지금 기자 KBS에서 나온 거고 지금 밥한공기도 이 자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진행하잖아요. 네. 아침에. 네. 이 자리에 좀 뭐가 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자, 우선 제가 보기엔 아마 KBS 출연 금지령 내릴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우선 KBS 최경영 기자가 아침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 이거 네. KBS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KBS의 단독을 그게 더 중요한 말 아니에요? 은밀하게 단독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경영 기자 제가 그 유튜브로 봤는데 그 이로 입술을 깨물더라고요. 막 웃음을 찾느라. 근데 사실 참 이런 시대 지났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좀 국민들이 그래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집권 여당이라면 법과 제도로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캠페인이잖아요. 이거는. 과연 그거 시민단체에서나 할 일을 어떻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이 또 집권여당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그렇게 말할 때는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떠한 파장이 일어날까? 이 말을 난 잘못하지 않았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진짜 진중하게 논의한 거 그거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과연 이런 판단력과 인식을 갖고 과연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지시를 했거든요. 네. 당의 이제 정책이나 제도 이런 것들은 당이 주도해서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밥 한 공기 더 먹기 이거를 법률로 입법화를 하려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법화가 아니라 요즘 댓글 보니까 뭐 밥 안 먹으면 압수수색하냐 뭐 이런 댓글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그거 같아요. 지금 어쨌든 모든 정책이든 아니면 뭐 예산이든 국정 방향이든 모든 거는 이제 용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4시에 호프집 가고 또 뭐 어디 뭐 학교 식당에 밥 먹으러 가고 한 공기 더 먹자고 비판이 나오면서도 이런 거밖에 제가 보기에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법을 어떻게 바꾸자든지 이거 대안의 입법을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얘기를 나오면 대통령실이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죠. 물어봐야 되니까. 근데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한다고 해도 안 물어봐도 되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캠페인이니까. 그냥 일회성이고. 그리고 뭐 티타임이든 갔든 뭐 아니면 호프집 갖는 거는 그런 거는 뭐 누가 뭐라 안 하니까. 근데 조금 더 올라가서 뭐 법을 바꾸든 제도를 바꾸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게 딱 어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취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민의힘 무능한 거 아니야? 집권여당 무능력해. 이러한 비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굉장히 큰 웃음을 주시긴 했어요. 어제 보니까 댓글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는 수준이 이렇게 높구나. 촌철살인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댓글 혹시 있으세요? 장 소장님? 밥 2공기 먹으면은 취업시켜주고 밥 3공기 먹으면 이제 집 하나 주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네요. 포지티브하다. 한 번에. 네. 그럼 밥 공기를 좀 작은 걸로 해가지고 우리 3공기씩 먹으면.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희화화되는 것이 너무나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인데 무슨 정책을 내놓거나 아니면은 제안을 했을 때 국민들이 그래 저렇게 한번 하면은 괜찮아질 수 있겠어. 저 믿고 따라가 볼까? 이런 게 아니라 희화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상당히 참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전날 조수진 최고가 강단 있게 해야 된다. 김재원 최고 문제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밥 한 공기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막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도 못하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조수진 최고 얘기하는데 혹시 언론이 잘못인 건지 아니면 조수진 최고께서 조금
억울해할 대목은 없는지 현 변호사님 좀 살펴주시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방송 나오고 의원하기 네. 전에 그럼 최고위원 되기 전에 우리 저희처럼 뭐 패널로 나와서 얘기할 때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고 최고위원이잖아요. 여당의 것도 집권 여당의. 특위위원장. 그렇죠. 이 특위도 만든 것도 지금 민생을 챙기자고 한 건데 네. 그럼 뭔가 이제 국민들이 들었을 때 무게감이 있는 정책적인 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쌀 소비 정책 예전에도 많이 했어요. 쌀국수 네. 먹자, 뭐 막걸리 먹자, 많이 했거든요. 쌀과자 만들자 많이 했는데 뭐 지자체나 도의원들도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 어쨌든 쌀은 남아들고 있고 그런데 또 쌀 농사를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제 그게 고민 지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뭐 그거를 사주는 걸로 이렇게 법을 올렸는데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차등적으로 뭐 수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다른 작물로 뭐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 나와야 되기 바라야 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저도 할 수 있는 얘기고 장소영도 할 수 있는 얘기고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굳이 뭐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이 나와서 안 해도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비판받는 거죠. 저는 현근택 우리 평론가님을 네.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봐요. 왜 또? 아까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네. 근데 밥을 반 이상 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의 예. 방침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냐. 반항한 거 아니에요, 반항. 지금 댓글에 엄청나게 막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세비로 쌀을 주자. 뭐 이런 얘기. 예전에는 쌀로 국가 공무원들 세비를 쌀로 주자. 졌죠. 소금이라든지 그렇죠. 쌀로 졌잖아요. 어느 예전에. 시대 때요? 변호사 처음 했을 때 그때처럼. 네, 그래서 지금 차라리 세비로 쌀을 주자.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괜찮네.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의원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게 예. 이게 큰일 났다니까. 우리야 웃고 떠들 수 있지만 네.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우각성해야 돼요. 그 김기현 언론 대표 탓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김기현 대표가 아까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다. 그래서 오늘 보수 언론 보니까 육두문자까지 쓰시면서 이 색출. 색출. 왜 누가 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네. 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하던데. 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아니, 장수열 소장은 알 것 같아 누군지. 아니에요. 알 것 누군지 같아요. 빨리 얘기하세요. 네.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여하튼 지금 중요한 거는 여당 대표가 잘 안 보인다. 리더십이 좀 부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윤리위원장 그만둔 거잖아요. 이양희 위원장도 누가 이 기강을 잡아야 됩니까? 이러면. 어쨌든 당대표가 잡아야죠. 네.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끊었어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을 처음에 제대로 징계를 했었어야 네. 최고위원들이 긴장도 하고 당이 분위기가 좀 팽팽해졌을 텐데 그냥 이 사람들이 뭐 집권당 최고위원인지 아니면 방송 패널인지 그냥 틈만 나면은 방송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말 실수하고 뭐 망언하고 이런 모습들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최고위원들이 방송 패널을 많이 하시던 맞아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방송에서 부르면은 막 나와서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고 김재원 최고위원 공개 활동 한 달 정지 이거에 덧붙여서 네. 최고위원들도 좀 방송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많이 나가면 말실수할 수밖에 없고 네. 저렇게 설익은 대책 초기 단계에서 논의한 것도 방송 나가서 말을 하게 되면 논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좀 최고위원들 방송 좀 줄이라고 얘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면 하는 얘기가 당의 방침으로 읽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선거 자체가 이제 미디어 선거라서 방송 출연을 또 많이 해야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서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민주당 야당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국민의힘만 출연하지 말라고. 집권 여당 최고위원의 말 한마디에 무게감을 느껴야 된다니까요. 예. 정치적으로 얼마나 지금 파장이 큽니까. 그냥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방송에 나가서 한마디 하면은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겠냐고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장 소장님이 자기가 대신 그 자리를 다 출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알았지? 일리 있어, 일리 있어. 왜냐면 네. 여기 가깝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도 그러면. 방송 많이 하시는데 더 아니에요. 하려고 뭐 이런 사심 방송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봐도 그런 저는 것 당을 같아요. 위해서 그런 건의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당대표 됐을 때 방송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당대표로서 자리에 무게감을 느껴야 한다. 그러려면 좀 말을 줄여야 된다. 네. 모든 현안에 대해서 나가서 방송 나가서 얘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말을 잘하면 되죠. 우리 네. 김경민 최고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논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듣는 분들한테 논란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윤리위원회를 이제 조속히 구성을 해서 언행으로 무리를 빚은 사람에게 벌점을 주겠다. 이런 벌점? 입장을 밝혔습니다. 벌점. 이게 무슨 교통법구 이제 위반. 아마 공천 중학생들 그렇죠. 학교에서 벌점이 쌓이면 이제 공천이나 이런데 이제 물을 내주겠다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김기현 당 대표가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딱 그립감을 가지고 리더를 하면 령이 서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의원들이 다음에 공천은 김기현 대표가 다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어디다 용산에 다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눈치를 별로 안 봐요. 볼 사람이 없죠. 어차피 공천은 대통령실에서 할 거고 네.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고 나는 그쪽에 하면 되지. 여기 대표는 그냥 최소한의 것만 할 거란 말이죠.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만. 그냥 제가 보기에 뭐 윤리를 만들어서 벌점을 준다 해도 나중에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면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라요. 그러니까 뭐 아무 영이 안 서죠. 그래서 제가 김기현 당대표에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김기현 당대표의 권위는 대통령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당대표 됐을 때 대통령하고 만나서 정례회동을 약속했었지 않습니까? 네. 2주에 한 번씩. 근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빨리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서 정례회동을 정례화해라. 이거 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최근에 바빠서? 바쁘셨잖아요.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그거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현안에 대해서는 또 뭐 내년 공천에 대해서는 네. 나랑 둘이 얘기했는데 이렇더라 그러면은 최고위원들이 그래도 조금 수그려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레드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4년도 김무성 당대표 부실장을 할 때 당에 아주 좀 노련한 네. 분들로 해가지고 항상 비판적인 입장에서 페이퍼를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의 행보 그다음에 뭐 지도부의 말들에 대해서 야당보다 더 심하게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고서를 올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부의 긴장도를 좀 높여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끼리 그냥 자기 체면과 자기 확신을 통해서 그래도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있으니까 우리 내년 선거 이렇게 치러도 이길 거야 라고 착각을 해서는 네.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레드팀 만들기 전에 네. 오히려 뭐 물러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누가요? 아니 지금 김기현 뭐 대표가? 비대위 얘기도 막 슬슬 나오잖아요. 네. 비대위원장 누가 한다 이런 얘기도 벌써 나오는데 네. 왜냐하면 선거 어저께 이제 뭐 보궐선거 결과 보면 알잖아요. 울산에서 기초의원 선거도 졌단 말이죠. 네. 진짜 한 달도 안 됐는데 진짜 물러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남의 교육감. 생각을 지금 현 변호사님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게 너무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 울산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야 원래 뭐 약간 진보결이 했었으니까 문제 없는데 네. 어쨌든 남구에서 기초의원 선거에서 졌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 큰 거예요. 엄청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울산이 흔들리면 부울경이 흔들리고 그러면 사실은 부울경이 예전에 우리 총선 민주당이 잘할 때는 거기서도 열 몇 석씩 얻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TK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강남하고. 그럼 지금보다도 더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의식이 제가 보기엔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장 김기현호로 그냥 우리가 총선 치를 수 있나? 이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당장 뭐 비대위 띄워야 되나? 정말 비대위는 누구 하지? 말씀이에요. 이 얘기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취재해보면 국민의힘에서- 실제 없지 않아요. 네. 네. 국민의힘에서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야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충북에서는 이겼잖아. 중원에서는 이겼잖아. 청주에서 이겼잖아요. 네. 청주 시의원. 그러니까 이겼잖아.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울산의 기초의원 그 선거 옥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옥동. 네. 거기가 서울로 치면은 대치동이에요. 학원이 학원가? 밀집돼 있고 집값이 울산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래요. 음. 그래서 그 지역은 국민의힘 후보가 그냥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두 개 동에서 네. 그 시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옥동에서도 졌어요? 20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 좋은 지역에서도.
서울 강남도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떠한 징조가 있는 것이냐, 민심의 변화와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를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아이 뭐 중원에서 이겼으니까 우리 괜찮아 이런 식의 반응 보이면은 내년 선거 큰일 나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어쨌든 경각심을 좀 가져야죠. 갖고 하면 예. 좀 돌파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의문형으로 진행자가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로 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의 지도부도 그렇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이제 공식적인 방송에 나오고 회의하는 걸 보면은 되게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 있고 되게 민감한 상황 같아요.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참모라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김기현 대표의 좀 심정 관리, 마음 관리, 감정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좀 다독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조금 위험해 보여요. 김기현 대표한테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저도 사실은 뭐 제주 출신이기도 하고 유가족이기도 하고 사삼. 근데 이제 태영호 의원 징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태영호 의원이 쏘아올린 공이 너무 커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사삼 갔다 왔는데 뭐 막 온갖 플랜카드 걸려 있죠. 뭐 서북 청년단 그 청년단은 아닙니다만 네. 자칭하는 분들이 나와서 지금 사삼을 거의 뭐 공산주의 사주, 김일성 사주 이걸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전에는 이게 70년 만에야 거의 어찌 보면 이제 뭐 정상화로 돌아왔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이제 과거로 돌리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징계를 함으로써 이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 제주 4.3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대통령도 안 오고 당대표도 안 왔기 때문에 저는 꼭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당대표 차원에서의 이 사건 관련된 정리나 매듭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정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장성철 소장께서 꼽으셨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후쿠시마 방문. 일탈. 네. 일본 방문 잘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잘했다고.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잘한 건데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지금은 시민 운동하는 거냐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권을 해본 야당이잖아요.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국민적인 걱정이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해서는 일본에 있는 강요라든지 아니면은 일본 쪽의 의원들을 만나서 어쨌든 정책적인 협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한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의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러한 일들을 안 하잖아요. 결국에는 뭐 도쿄전력 뭐 담당자도 만나지 못하는 거고 그 앞에 가서 일본 시민단체들과 뭐 피켓 시위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갖고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다. 이거는 국회의원답지 않아요. 국회의원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가서 뭐 강요를 만나 의원이나 뭐 도쿄전력이 만나주면 당연히 만나겠죠.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다 해결돼 버리는데. 아니 소맥 한 잔 먹고 딱 다 끝나버렸는데 뭐하러 가서 또 만날 일이 뭐 있어요. 안 만날 일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후보자 시절에도 보면 국제 원자력 기준에 따라서 맞추면 된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해결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말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오염수 문제 얘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크게 반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IAEA가 보고서에 보면은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충분히 예측되고 있고 그거는 IAEA에 돈을 내는 순위가 보니까 부담금이 3위예요. 미국, 맞아요. 중국 다음에 일본이 많이 내요. 그리고 전 사무총장도 일본 사람이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IAEA 기준에 따라서 방류하면 된다라는 말은 방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올해 상반기에 이제 터널 완성하면 이제 130만 톤을 버린다는 건데 당연히 뭐 지금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남해안 쪽에서는 당연히 영향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산물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거를 자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로 가지 마시고 그거는 WTO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이 안 되는 거고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IAEA 기준에 따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국제사법재판소, 해양재판소라든지 그런데 제소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자꾸 뭐 과학적 검증, 국제 기준 얘기하고 그러면 IAEA에서 괜찮습니다 하면은 일본에서도 방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 정권 때는 왜 안 했어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방류 안 했잖아요. 네? 지금 방류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방류는 안 한 거지. 곧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못하게 그때부터 그때도 못하겠다고 하지 말라 그랬죠 당연히 못하게 한 거죠. 근데 지금 가능성은 당연히 물론 가면 이제 뭐 원전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저 피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겠죠. 들어보는 거죠. 근데 현장을 방문한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방 의원들도 만나고 이럴 텐데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맨날 화면으로만 보지만 어떤 상태인지 저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어민들 이런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죠.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이거 어민들 반대하는 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의원이라면은 그런 분들을 만나고 또한 한 축으로 일본의 공식적인 정책 결정자들 만나서 안 만나준다니까.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게 의원 아니 윤석열 외교 대통령하고 다 활동이죠. 이미 끝나버린 거래 끝났는데 뭐하러 한국 야당 의원들을 뭐하러 만나겠어요. 필요 없지. 예를 들어서 일본이 아쉬워서 안 뭔가 만나는데 해결해야 될 게 있으면 야당 의원들도 만나서 이거 좀 뭐 국회에서 동의해 주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뭐 동의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이미 가서 다 정리해버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아니면은 또 민주당의 공식적인 방침,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일본의 공직자들이라든지 대한민국 공식적인 방침이 얘기해야죠. 뭐예요? 오염수에 대한. 정의용 안보실장이 아이고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 정부에서의 이 오염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뭐냐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거스르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객관적인 찬성에 반대예요. 입장에 따라서. 하면 안 돼. 이거를 어떻게 방류를 하는 걸 우리가 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한다고 하면 되졌다. 그러니까 민주당 왜 안 했냐고요. 아니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민주당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아. 1년이나 지났어. 그래서 뭐 자꾸 민주당 탓하면 안 돼. 그런데 민주당도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것과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할 때는 좀 과거의 반성 어린 얘기도 해야 된다. 양국관리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네들 정권하에서는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반대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이거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 발의안 거 그거 자기네들이 통과도 안 시키고 논의도 안 해버렸잖아요. 민주당 정권 정부 갈 거 없이요. 이거 소위에서 얘기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했어요. 찬성하고 수정안 반영해서 국회의장이 한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 국회의원이 아니 왜 거부권 행사했습니까? 네. 제가 제 의견 반영된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얘기 전 그런 얘기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민주당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도 네. 할 말 없으면 꼭 그러니까요. 민주당 들먹이더라고. 저도 조 옆에 가서 같이 토론하고 싶은데. 그렇죠. 할 말이 많죠. 답답하지. 예,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 엄중함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리에 무게감을 느끼십시오. 진짜 그러네요. 예, 그런데요. 어찌됐든 전임 정부가 됐든 현 정부가 됐든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중요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야당 의원으로서 일본 방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활동 좋아요. 근데 하지만 집권해본 경험이 있으면 보다 더 정책적으로 보다 더 외교의 실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냥 선전선동하러 간 거 아니냐. 아니 일본까지 가서 오염수 피켓이에요. 문제는 네. 정책이 뭐가 있어요. 정책이. 우리가 뭐 수입해요? 오염수를? 자, 아니면 뭐 반대해요? 제가 한 가지만 오염수는 딱 말씀드릴게요. 정해진 거예요. 네. 일본이 방류하는데 찬성이냐 반대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저지할 거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책이 얘기를 없어. 그냥 피켓 시위하지 말고 그럼 일본의 어떻게 강요 만나고 네. 일본의 의원들 가서 방류할 때 만나가지고 그럼 해라. 거기 틀어 막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냐고. 자, 아니 방법이. 그러니까 일본의 진행자의 권한으로 제가 30초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후쿠시마 수산물 우리가 수입 금지시킨 거는 WTO에 우리가 제소해서 승소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만 할 수 있어요. 국제해양재판소에. 그럼 정부가 재판을 걸어가지고 이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가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가처분 신청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왜 민주당은 역할을 안 하는지 제가 질문하고 싶고 그런 요구를 정부에 할 수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안 한다고요? 뭐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했어요, 민주당. 국민의힘에는 실제로
이런 쟁점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한 태도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밝혀서 정확한 국민들이 지적이에요. 안심하도록 맞아요. 해줄 수는 없는 것인지 맞다니까.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여쭙습니다. 민주당은 정확한 그 입장이에요. 국제해양재판소 제소해라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네. 문재인 정권 때 했어야 된다니까 안 했잖아요. 아니, 그때는 방류 안 했고 이제 방류하려고 하니까 바로 해야죠. 가처분이라는 게 긴급한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그리고 끝났어요. 관용하지 오염수 마시고.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없잖아요. 뭐 네. 국민의 그러니까 그 건강과 국민의힘도 자, 안전 얘기는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이 문제가 후쿠시마 있다. 오염수 문제 요 정도 하고 제가 꼭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어요. 네. 전주을. 네. 자, 이거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둘 다 양당 공이 빨간불입니다. 정의당에게 가장 빨간불이죠. 정의당이요? 예, 제3정당으로서 진보당이 정의당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정의당보다 진보당 출신들이 훨씬 더 많이 당선됐었거든요. 이번에 원내 진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정식으로 후보를 안 냈고 그다음에 뭐 복수의 후보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뼈아픈 결과이긴 한데 사실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보면 진보당이 훨씬 플랜카드도 잘 단다. 바로바로 잘 달고 그리고 민주당 빠르다. 당직자들이 평가하는 겁니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예. 당직자들이 그럴 리가 없죠. 당직자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인데. 근데 그런 만큼 어찌 보면 민주당 성향이나 당원들도 진보당 후보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번에. 그런 거 왜냐하면 일단 당에서 후보를 안 내면 예전에 민주당 출신이었다고 하더라도 뭐 후보자가 여러 분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일단 투표율이 너무 낮았어요. 26%라는 거는 보궐선거 치고도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간 정치적인 무관심 아니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광주에서 투표율이 낮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도 지금 호남에서 좀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전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범위 내길래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좀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안 찍은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내년 총선 앞두고 양당 그리고 3, 4위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의당까지 지금 어찌됐든 원내 들어와 있는 모든 정당에게 적신호가 들어왔다.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재밌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진보당 강령 하나만 기대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얘기하지 마요. 그죠? 알았어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